LA 지역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귀금속을 훔치는 신종 절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친절한 이웃신척 다가와 경계심을 푼 뒤 보석을 훔치는 게 범행 수법입니다. 노동절 연휴를 앞두고 휘발유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이번 노동절 연휴 인구 대이동이 전망됐습니다. 오늘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76일 하락한 3달러 84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채용 공고에 임금 수준을 명시해야 하는 법안이 가결됐습니다. 급여 투명성이 인종과 성별 등에 따른 임금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하이오주에서 20대 남성이 벌 2만 마리에 쏘여 혼수 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남성은 나무를 손질하다 벌집을 건드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1일 첫 소식입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의 안보사령탑이 하와이에서 3자 회담을 엽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첫 한미일 안보수장 회의인데요. 북핵 문제는 물론 중국 견제와 경제 분야까지 실질적인 삼각 협력 방안을 만들어낼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미국 하와이에 있는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 회담을 갖습니다. 한미일 안보수장이 대면하는 건 작년 4월 이후 16개월 만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처음입니다. 김 실장은 현지 시간 31일 하와이에 도착한 직후 한미, 한일 양자회담에 이어 다음 날 한미일 3자 회담을 갖습니다. 김 실장은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광복절 축사에서 제안한 담대한 구상을 포함한 북핵 문제를 두고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미 양자가 마주한 자리에서는 경제 안보 분야의 현안이라 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한국산 전기차가 차별받게 된 문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경제 안보 사안으로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양자 회담 계기에 인플레 감축법도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이번 회담은 미국 측 제안에 한국과 일본이 동의하면서 성사됐는데 회담 장소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부란 점이 눈길을 끕니다. 미군의 인도태평양 작전을 총괄하는 군사시설에 한일 안보수장을 불러 모으면서 북한은 물론 중국을 향해 한미일이 군사 안보적으로 더욱 밀착하고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We'll be doing some other discussions for today and tomorrow with the Indo-Pacific Command to discuss our alliances in defense of a free and open Indo-Pacific. 시기나 장소를 보면 한미일 삼각공조를 강조해온 미국으로선 안성맞춤입니다. 과연 실질적인 삼국 협력 방안까지 내놓을 수 있을지 회담 결과는 내일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종명입니다. 유엔이 최근 국토 3분의 1이 물에 잠긴 파키스탄의 홍수 피해를 거대한 위기라고 부르며 긴급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 방법을 찾기 위해 열린 주요 20개국 장관회의는 아무런 성과 없이 막을 내렸습니다. 뉴욕에서 이용주 특파원입니다. 사상 초유의 물폭탄을 맞은 지 엿새째. 건물은 터만 남았고 도로는 갈라졌으며 다리는 끊어졌습니다. 물살이 여전히 맹렬한 이곳은 하천이 아닙니다. 마을 중심가 도로였는데 불어난 물이 들이치면서 급류가 흐르는 계곡처럼 변한 겁니다. 이렇다 보니 강을 건너려면 나무 판자로 만든 임시 다리나 줄 하나에 의지해야 합니다. मुश्किलों से और बहुत मेहनत से हमने अपने घर दोबारा तामीर किए थे खून पसीना एक करके हम दोबारा घर तामीर. 차도 가장자리에는 이재민을 위한 천막이 들어섰습니다. 물이 빠지면서 다시 집에 들어가 그나마 쓸만한 살림살이를 챙기고 복구 작업도 시작했지만 언제 일상을 회복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फौत हो गया इतना मंजर संगीन हो गया मैं आपको क्या बता रहा हूँ क्या बताऊँ आपको वो तो मेरे दिल पे गुजर रही होगी ना. 사망자 1,100여 명에 이재민 3,300만 명, 복구에 필요한 비용 13조 원. 감당할 수 없는 재난에 직면한 파키스탄을 돕기 위해 국제사회의 지원이 본격화됐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2,100억 원 규모의 긴급자금 지원을 지시했고 다음 주 피해 지역을 직접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Millions of men, women and children impacted by the historic floods in Pakistan. The Secretary General will travel to the country next week. He will then travel to the areas most impacted by this unprecedented climate catastrophe. 이처럼 나날이 심해지는 극단적인 기후 위기에 대한 대책을 찾기 위해 주요 20개국 장관 회의가 열렸지만 합의문 하나 발표하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탄소 배출량과 석탄 발전량을 규제하자는 목표에 중국 등 일부 국가들이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앞으로는 모르는 사람의 친절한 호의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최근 LA 일대에서 노인들에게 접근해 인사를 하며 시선을 끄는 사이 귀금속을 훔치는 신종 절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친절한 이웃인 척 다가와 어르신들의 경계심을 풀고 범행을 저지르는 겁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인근 글렌데일의 한 주택가. 한 여성이 쉬고 있던 어르신들에게 다가와 악수를 하고 포옹까지 합니다. 서로 아는 이웃 같지만 모르는 사이입니다. 의심 없이 이야기를 나눈 어르신은 뒤늦게 자신이 차고 있던 목걸이가 없어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새 목걸이를 건네는 척하면서 진짜 목걸이와 바꿔치기 한 겁니다. They put other necklace around my mom's neck, left the one that which is fake, and then they took the real one. 어르신의 손가락에 끼어 있는 반지도 훔치려 했습니다. 이 여성과 동행했던 다른 여성과 남자아이까지 합류해 시선을 끄는 사이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지난 6월부터 글렌데일 일대에 귀금속을 장착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절도 범죄가 성행하자 경찰은 절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They'll be in Southern California today. They'll be in Northern California next week. Even if we have a lead, where's our suspects? We don't know where they're at. 길을 묻거나 살갑게 인사하고 껴안으며 어르신들의 경계심을 푸는 게 절도범들의 수법입니다. 경찰은 보행 시 값비싼 장신구를 착용하지 말고 주변에 수상한 사람이나 차량을 경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노동절 연휴를 앞두고 휘발유 가격이 떨어지면서 인구 대이동이 전망됐습니다. 전미자동차협회 AAA는 한동안 지속되던 휘발유 가격 급등세가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평년보다 더 많은 미국인들이 자동차 여행을 떠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AAA에 따르면 오늘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76일 연속 하락해 $3 84센트를 기록했습니다. This is the lowest we've seen prices in many months. So with summer rapidly closing, it likely will mean more Americans will be hitting the road for Labor Day than we otherwise would have seen if prices remained high. 또 노동절 연휴 자동차 렌트와 항공권, 호텔 등의 국내 여행 관련 예약률은 지난해보다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항 관계자들은 유가 하락이 항공료 인하로 이어지면서 노동절 연휴 동안 몰려올 공항 인파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기업이 채용 공고를 낼 때 임금 수준을 명시해야 하는 법안이 가결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직원이 15명 이상인 모든 기업은 채용 공고를 낼 때 급여의 범위를 밝히는 내용과 직원이 100명 이상인 기업은 성별과 인종에 따른 임금 차이를 명시해야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전문가들은 채용 공고에 대한 급여 투명성이 임금 격차를 줄이고 고용주가 지원자의 과거 급여 정보를 요구하는 불법 행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다음 달 30일까지 서명을 해야 발효가 될 예정입니다. 한편 콜로라도주는 지난해 임금 수준을 명시하는 법을 도입했고 뉴욕과 워싱턴주는 각각 오는 11월과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만약 캘리포니아주가 성별과 인종의 임금 차이 명시 법안을 시행할 경우 미 전국에서 첫 번째로 도입하는 주가 됩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한 승합차가 도로 위에 기절해 있던 남성을 치고 도주하는 뺑소니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경찰국은 지난 27일 밤 9시쯤
피켓과 볼더 스트리트 교차로 인근에서 전동 스쿠터 운전자가 전방에서 오는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져 도로 위에서 의식을 잃었고 뒤따라오던 차량이 그 남성을 그대로 덮친 뒤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Looks like he stops briefly. You can see the brakes get illuminated and should have noticed that he ran over somebody and then fled the scene. He would have helped them. It would have been something different, but he just left them there like that. 경찰국은 사건 피해자 남성인 루이스 로페즈는 뇌출혈과 갈비뼈 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뺑소니 차량인 흰색 포드 에코놀린 벤에 대한 공개 수배령을 내리고 현상금 $25만 내걸었습니다. 오하이오주에서 나무를 손질하던 20대 남성이 벌 2만 마리에 쏘여 혼수 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 고펀드미에 올라온 내용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하이오주 리플리 지역에서 20대 남성 오스틴 벨라미가 레몬나무를 손질하다 벌집을 건드려 벌 2만 마리에 쏘여 현재 혼수 상태에 빠진 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He was hollering, help, help me, help, and nobody would help him. I did pass out. It was just too much for me to take. 이 남성이 쏘인 벌은 아프리카 살인벌로 일반 꿀벌보다 독성은 약하지만 때로 몰려다니는 습성 때문에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미국에서 매년 벌에 쏘여 숨지는 사례는 6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차량 등록국에서 발급하는 연방정부의 리얼 아이디 시행을 앞두고 LA 한인회가 직접 한인들의 신청을 도울 예정입니다. LA 한인회는 내년 5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리얼 아이디 신청과 관련한 한인들의 문의가 급증하면서 한인들이 DMV에 직접 가지 않고도 신속하게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DMV 웹사이트 들어가셔서 어포인먼트를 하시고 가시려면 적어도 3주에서 한 달 정도는 걸려요. 그 예약을 잡으시는데. 근데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한인에 오셔가지고 서류를 들고 오시고 애플리케이션 여기서 작성을 하시면 신분 확인, 애드레스 확인, 사진까지 요번에 한인에서 다 찍으시고 메일로 그냥 그 아이디를 받으시면 됩니다. 리얼 아이디 신청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여권이나 영주권 카드 등 신원증명 서류 1가지와 주소가 명시된 거주증명 서류 2가지입니다. 한인회의 리얼 아이디 신청 서비스는 9월 23일 하루 동안만 진행될 예정이며 신청인들은 반드시 사전에 예약한 뒤 서류를 지참해 한인회로 방문하면 됩니다. 세르토스 지역에서 70대 한인 할아버지가 실종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LA 카운티 셔리프국은 어제 오후 4시쯤 아시안 남성 사무엘 손 씨가 세르토스의 크리스탈 크릭 레인 인근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후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78살의 사무엘 손 씨는 키 5피트 7인치, 140파운드의 왜소한 체격이며 하얀 머리에 빨간색 폴로 셔츠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사무엘 손 씨는 현재 치매와 고혈압 등의 지병을 앓고 있어 가족들이 애타게 찾고 있다며 손 씨를 목격했거나 보호하고 있는 경우 주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고속도로 한복판에 토마토 수십만 개가 쏟아지면서 7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 순찰대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전 5시 베커빌 지역의 80번 주간 고속도로에서 토마토를 실은 대형 트럭이 다른 차량 2대와 충돌한 후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아 토마토 15만 개가 쏟아졌습니다. 이어 순찰대는 도로가 얼음판 같아 2차 사고도 발생했다며 토마토로 인해 미끄러워진 도로를 알아채지 못한 차량 4대가 연이어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해 4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교통국은 사고 직후 해당 도로를 폐쇄 조치했으며 오후 3시쯤 도로를 재개통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소련, 미소 냉전 시대를 끝낸 지도자,
철의 장막을 걷어내고 개혁과 개방을 추진했던 옛 소련의 서기장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향년 91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영훈 기자입니다. 최연소인 54살의 옛 소련 공산당의 최고 서열인 서기장에 오른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의 변화를 원했던 그는 반대파의 숙청도 마다하지 않으며 개혁과 개방을 밀어붙였습니다. Тогда мы сумеем вывести на полный ход перестройку, придать новые импульсы развивающемуся социализму. 밖으로는 긴장 완화에 힘을 쏟은 고르바초프는 1987년 미국과 중단거리 미사일을 폐기하는 데 합의하고 1989년에는 공산주의권 국가의 변화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동서 냉전의 상징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같은 해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냉전 종식을 선언한 고르바초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반세기가량 이어진 철의 장막을 걷어낸 공로로 노벨 평화상도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경제 정치 개혁이 실패하고 기득권 세력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결국 소련 해체와 함께 권좌에서 물러났습니다. Ситуации с образованием Содружества независимых государств я прекращаю свою деятельность на посту президента. 퇴임 이후에도 신냉전 위기를 경고하며 왕성한 정치 활동을 펼쳤는데 특히 푸틴 대통령의 장기 독재를 끊임없이 비판해왔습니다. Я бы советовал когда-то я фразу бросил. 3 срока получилось. 2 срока президентом и 1 срок премьером. 3 срока. Ну, хватит.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새로운 냉전 상황이 펼쳐지는 가운데 숨진 고르바초프.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동서 냉전을 종식시킨 그의 업적을 기리며 일제히 애도를 표했고 냉전을 다시 점화시킨 푸틴 대통령도 세계사에 거대한 영향을 미친 정치인이었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MBC 뉴스 정영훈입니다. 한국 입국 전 코로나 검사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사라집니다. 또 이번 추석 연휴에는 인원 제한 없이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습니다. 정혜인 기자입니다. 오는 3일부터는 출발 국가나 접종 이력에 상관없이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가 사라집니다. 국내외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세로 접어들었고 상황이 변하는 경우 사전 PCR 검사 재도입 등 입국 관리를 신속하게 강화하겠습니다. 입국 뒤 하루 이내 PCR 검사는 여전히 받아야 합니다. 해외에서의 감염이나 변이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인데 신속 항원 검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추석 연휴 방역 대책도 완화됩니다. 2년여 만에 인원 제한 없이 모일 수 있는 명절로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버스와 기차 안에서 음식도 먹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병원과 시설의 접촉 면회는 금지됩니다. 연휴 기간 동안에도 의료 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개의 우리가 그 여러 가지 휴게소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무료로 PCR 검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 한 번의 재유행이 올 수 있다는 우려에 개량 백신도 신속히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10월 이후 먼저 들어오는 건 BA.5 예방 효과도 있는 모더나의 개량 백신. 기존 백신보다 예방 효과가 1.6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접종 대상은 60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이지만 2차 접종을 마친 18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원하면 맞을 수 있습니다. 화이자의 개량 백신 등도 도입을 위해 제조사와 협의 중이라고 방역당국은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종부세와 내년도 예산을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만난 여야 대표. 두 사람 모두 민생 협치를 언급하며 화기애애하던 분위기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종부세 협상을 꺼내면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1주택자 종부세 완화하겠다고 우리 대표께서 후보 시절에 이렇게 공약을 하셨는데 지금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종부세 문제에 대해서는 당에 좀 가급적 협력적 입장을 좀 가지라고 지금 이미 좀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원내대표께서 지나치게 과도한 그 욕심을 내지 마시고요. 이재명 대표도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비판으로 응수했습니다. 영구 임대주택 예산을 5조 6천억이나 삭감해버렸다는데 그렇게 하면 그분들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초대기업이나 슈퍼리치들
그 감세를 13조 원인가 16조 원인가 한다는데 그런 걸 하지 말고 그 민주당의 철학과 우리의 그런 재정운영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앞서 최고위원회에서도 이 대표는 임대주택과 지역화폐 예산 삭감, 쌀값 폭락 문제를 일일이 지적하며 정부 여당에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도 민생은 민주당이라는 주제로 정기국회 대응 의원 워크숍을 열고 납품단가 연동제 등 22개 입법과제 처리를 내걸었습니다. 국민의힘이 내용 사태를 겪고 있는 사이 이재명의 민주당은 민생 현안들을 선점하며 유능한 대한야당임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또 당 사무총장에는 5선 조정식 의원을 선임하고 정책위의장에는 재선의 김성환 의원을 위임시켰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해온 이해찬계이자 신이재명계로 꼽힌다는 점에서 안정적 친명체제 구축을 노린 인선이라는 평가입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그룹 BTS의 병역 특례를 줄지 국방부가 국민 여론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조사 결과대로 결정하는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홍희표 기자입니다. 방탄소년단 BTS의 맏형 진. 1992년생인 진은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올해 안에 입대해야 합니다. 국회에선 BTS의 병역 특례 문제를 여야 모두 들고 나왔습니다. 전에도 제가 그 BTS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국민 여론조사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 또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BTS 문제에 한해서 그걸 빨리 파악을 해서 그리고 대처하는 게 필요할 것 같으니까요. 국민 여론을 듣고 결정하자는 것이지만 일부 의원들은 BTS가 엑스포 유치 등에 기여할 수 있다며 특례 쪽에 무게를 뒀습니다. 앞서 BTS가 군대에 가는 게 인기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던 이종섭 국방부 장관. 하지만 이번엔 여론조사까지 해서 병역 특례 여부를 최대한 빨리 결정하겠다며 확연히 달라진 입장을 내놨습니다. 회의 때 제가 참모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아, 그래요? 빨리 데드라인 정해놓고 그 안에 결론 내린다. 그리고 네. 여론조사 빨리 하자. 하지만 3시간쯤 뒤 국방부는 장관의 발언은 여론조사가 필요한지 검토하라는 지시였다고 후퇴했습니다. 또 여론조사 결과는 정책 결정에 참고만 하겠다며 조사 결과대로 BTS의 병역 특례를 결정한다는 의미는 아님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치권 요구대로 여론조사가 실시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지 또 정부 예산 투입을 두고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홍희표입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를 겨냥해 만든 새로운 백신이 식품의약국 FDA의 긴급 승인을 받았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FDA 승인을 받은 백신은 화이자와 모더나가 기존 백신을 업데이트해서 만든 건데요. 기존 백신과 BA4, BA5 등 최신 오미크론 백신을 조합한 2가 백신입니다. FDA가 오미크론 변이 백신을 승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오미크론 변이가 전 세계로 확산한 지 약 9개월 만입니다. 이들 백신은 이미 1차 백신을 맞은 사람에게 투여될 예정이고요. 화이자 새 백신의 접종 대상은 12세 이상, 모더나는 18세 이상 성인으로 제한됩니다. 미국 FDA는 현지 시간 9월 1일 우선 접종 대상자를 논의한 후 며칠 내로 접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하늘에서 야구공만한 우박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립니다. 현지 시간 31일 스페인 동북부 도시 카탈루냐에서 지름이 최대 11cm에 달하는 우박이 15분간 내리면서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태어난 지 20개월 된 아기가 우박의 머리를 맞아 목숨을 잃었고 46명이 다쳤습니다. 쏟아지는 우박에 주차해놓은 차량의 앞유리가 뚫리기도 했고요. 건물도 많이 망가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언뜻 보면 알록달록한 사탕 같아 보이지만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입니다. 미국 마약 단속국은 이른바 무지개 펜타닐이 지난달에만 미국 18개 주에서 단속 적발됐다며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최근 젊은이나 아동을 마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밝고 화려한 색상에 알약, 가루, 분필 등 다양한 형태로 펜타닐이 만들어지고 있다는데요. 펜타닐은 헤로인의 50배, 모르핀의 100배 강한 진통 효과를 발휘하지만 그만큼 중독성도 강하고요. 이 때문에 지난해 펜타닐을 포함한 약물 과다 복용으로 미국에서 사망한 사람이 10만 7천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소비 캠페인이 또 구설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수제버거를 사 먹는 것이 과소비라는 취지의 게시물이 논란입니다. 며칠 전 기획재정부가 블로그를 시작으로 공식 SNS에 올린 게시물입니다. 한쪽에는 프리미엄 상품, 반대쪽에서는 가성비를 높인 상품이 고객의 이목을 끌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문제는 해당 콘텐츠를 요약한 카드뉴스에서 수제버거와 일반 버거를 예로 들며 국민의 소비 트렌드를 묻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수제버거에는 강남에서 3시간 기다려 드디어 햄버거 겟, 다리 아픔, 더움 등을 표현한 반면 그 옆에는 샴푸 그림과 함께 샴푸 떨어진 김에 떠리로 다삼, 나 살림 좀 잘하는 듯 2월 상품 등의 글이 적혀 있는데요. 수제버거를 사 먹는 이들은 과소비를 한다는 느낌을 주는 부분입니다. 누리꾼들은 국민들에게 강제로 아끼라고 가스라이팅하는 건가라는 반응인데요. 앞서 기획재정부는 소비를 줄여 하루 지출 0원을 실천하는 걸 목표로 무지출 챌린지 홍보글의 빈축을 사자 삭제한 바 있습니다. 건물 전체를 집어삼킬 기세로 시뻘건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가 창문 밖으로 솟구칩니다. 이 대형 화재는 중국 광동성의 한 창고에서 시작됐는데요. 호기심 많은 직원이 충격 흡수제로 쓰이는 발포 폴리에틸렌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겁니다. 생산 직후의 발포 폴리에틸렌에는 제조 과정에서 사용된 가연성 가스가 남아 있었고 순식간에 옆에 세워둔 제품들에 불이 옮겨붙어 창고 전체에 불길이 번졌다는데요. 본인도 놀라서 허둥지둥 달아나는 직원.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이 직원은 곧바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현지 당국은 정확한 화재 과정을 밝히기 위해 용의자를 불러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TV 여성 진행자는 젊고 아름다워야 하는 걸까요? 캐나다 방송사에서 간판 앵커가 흰머리로 카메라 앞에 섰다가 해고됐습니다. 최근 회사로부터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다며 SNS를 통해 자신의 심경을 밝히는 주인공. 캐나다 최대 민영 방송사에서 30년 넘게 일한 기자 출신 간판 앵커인 리사 라프람인데요. 지난 6월 캐나다의 아카데미상이라 불리는 시상식에서 최고의 앵커상을 수상한 지 불과 2개월도 안 돼 느닷없이 해고된 겁니다. 이 과정에서 해고 사유가 코로나 기간에 염색을 하지 않고 흰머리가 난 채로 방송을 진행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북미권의 여러 기업들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카메라 앞을 떠난 라프람을 지지하는 뜻으로 SNS를 통해 백발 챌린지를 시작했습니다. 회사의 로고색을 회색으로 바꾸고 라프람에게 응원을 보내고 있는데요. 역풍을 맞은 해당 방송사는 머리색과 해고 결정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여론은 싸늘한 상황입니다. 미국 샌디에고 동물원에 사는 이 펭귄의 발을 잘 보세요. 특이점 발견하셨나요? 4살 된 펭귄 루카스는 3년 전부터 발에 혹이 생기는 만성질환으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픈 루카스를 다른 펭귄들은 무리해서 왕따시켰다고 하는데요.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조치에 나선 동물원. 맞추면 신발을 제작해 루카스에게 선물했고 자연스럽게 걸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무엇보다 가장 기쁜 소식은요. 이제 여자친구도 생긴 데다 친구들과도 어울리면서 활기를 되찾았다고 하네요. 양손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양발까지 사용해 자유자재로 여러 개의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가 있습니다. 이 어려운 일을 해내는 주인공은 네덜란드 출신의 화가 라야세나 반담인데요. 멀쩡한 작품이 나올 수 있을까 의심도 잠시. 인간 레이저 프린터기가 따로 없죠? 짜잔, 볼까요? 완성된 유명 배우들의 초상화를 보니 정교함은 물론 명암 표현까지 수준급입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몇 년간 붓을 놓았던 그녀는 생산적으로 그림을 그려야겠다고 다짐한 후 동시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라고 물었더니 평소 양쪽 뇌를 골고루 사용하기 위해 전뇌 훈련을 자주 한 것이 비결이라고 합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8월 31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